금쪽 상담소. 오늘은요, 문을요, 러블리하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모실 어떻게? 고객님은 러블리 맞죠? 바로 독보적인 애교 요정입니다. 입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덕통사고 유발자이기 때문이고요. 와우. 무엇보다 아이돌 최초로 특허가 있는 정말? 깨물 하트. 여기까지만 다 아시겠죠? 네, 깨물 이거였어, 이게? 하트 창시자입니다. 어머, 예. 예. 아마 귀여움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세상에.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신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어머, 뒷모습도 귀여워.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노래로 해주세요. 둘이 되어버린 날이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 넌 외롭고 허전해. 귀여워. I love you, I love you. 가져간 나의 한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너무 듣고 싶었어.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뻐라. 무쌍이야, 무쌍. 공기가 한층 살짝 올라가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귀엽다. 자, 오늘 우리 추 고객님이 네. 이 사랑둥이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벌써 보기만 해도 진짜 사랑스러워. 그래서 준비한 베리 3 콤보 트리플 베리 차입니다. 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이 차에는요 비타민이 풍부하고요. 피부와 눈 건강에도 너무 아주 좋다. 좋다고 합니다. 오, 진짜요? 너무 좋다. 좋네요. 좋다. 달달하네. 진짜 좋다. 맛있네. 야, 어떻게 웰컴티 맛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음료 중에 최고입니다. 그럼 그 최고의 맛을 네. 하트자답게 어떡해. 하트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뿅뿅뿅뿅. 예. 진지요. 병병병병. 하지 마. 추, 박추. 추. 박추. 아우, 세상에. 머리 스타일도 오늘 비슷해. 예. 앞머리. 박추. 출시 하트를 받았으니까 네. 제가 바로 멘털 테스트 결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오. 지금부터 멘털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길을 걷다 똥을 밟은 당신. 다음 중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전 4번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강아지 똥을 밟아서. 비닐류에 비닐을 하나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들고 가서 일반 쓰레기에 이렇게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4번입니다. 아우. 이 멘털 테스트가 좀 셌죠. 네. 이 똥 밟는 상황 대처법을 알아보는 네. 친구들이 보는 나 테스트였습니다. 오. 이렇게 리액션이 좋을 줄이야. 문제를 냈는데. 아, 진짜 신기해요. 친구들은 우리 출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검증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치고 들어오지. 아, 네. 아, 예. 바로 나와요. 자, 방법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네, 네. 우리 출시는 친구들 사이에서 논리킹입니다. 오.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아 친구들에게 생긴 문제를 네. 논리적으로 해결해주는 편입니다. 네.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며 너무 이성적인 모습 때문에 친구들과 다툼이 잦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죠? 예? 진짜 제가 생각보다 친구가 없어서 한두 명인데 한두 명도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거든요. 저런. 얘는 이게 신빙성은 없습니다. 아, 예. 근데 신기하네요. 예,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게 말해줘서.
자, 어쨌든 혹시 우리 추 씨에 대해 네. 아직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명 김지우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한 거 아니 리액션이 너무 좋아. 제가 아. 소개해야 한다고요. 네, 알죠. 시청자분께. 본명 김지우 1999년생 와. 올해 나이가 24. 예. 진짜 말도 안 돼, 그지? 어? 시간이 빨라요. 2018년 걸그룹 이달의 소녀 네. 이달솔. 메보죠. 네, 네. 아, 멤버 이게 정해져 있진 않고 전 그냥 멤버입니다. 네, 메인 보컬로 데뷔했고요. 현재 누적 조회수가 약 1억 2천만 뷰. 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단독 너튜브 콘텐츠 지켜추. 네네. 가져갈게요. 한눈 팔지 마. 장뚜껑은 내 거. 나랑 가자. 나 키울래. 나. 113만. 얼마 만에 몇십만 낸 거예요? 제가 근데 그냥 진짜 재밌었거든요. 촬영하는 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팬분들이랑 대중분들이랑 이렇게 해주셔서 해주셔서. 네, 감사히도. 근데 오늘 오 박사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요? 제가 이제 장점을 말해주라고 어. 제가 사실 본인이 단점을 자꾸 보고 거울을 봐도 단점을 보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장점을 이제 절대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제가 옆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말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게 제 세상에. 그런 취미가 된 것 같아요. 네. 장점을 말해주는. 오. 그러면 이거 추씨 우추추 시간이네. 우리 우추추 하고 싶어요. 일단 오 박사님께 먼저 네. 드리자면 선생님은 정말 많은 분들께 힘을 더 불어주고 몰랐던 그런 자신감을 찾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너무 진짜 멋있으시고 저도 꼭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정말 그런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네. 무슨 간증하는 시간.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박추는요? 나도 왜 박지우. 박치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이 됐어. 저는 항상 그 버스 지나갈 때 광고 보면서 저도 저 선배님처럼 꼭 멋진 연예인이 돼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 너무 귀여우세요 정말. 어머 세상에 나. 항상 힘든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 없었으면 좋겠어, 선생님. 나 우추추. 아니 왜냐면 이렇게 밝으신데 항상 왜냐면 집에서는 저랑 약간 비슷하실 것 같아서 저 고민과 걱정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 추양이 우리 금쪽 상담소 나오기까지 굉장히 좀 겁을 먹고 있다. 저요? 긴장을 했다. 걱정을 했어요. 많은 선배님들은 엄청난 고민과 좀 힘든 일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나와도 되는 자리인가? 저는 사실 되게 소소한 고민이고 이게 고민이 될지 공감이 안 되고 네가 뭐 벌써 4, 5년 차밖에 안 됐는데 벌써 힘들어? 이렇게 될 아니요. 제 인생에 가장 고민 많았던 나이가 24살이었어요. 네. 진짜요? 제가 S전자를 관둘 때가 24. 어머. 네, 그리고 개그맨 시험을 봐야 되느냐, 회사를 다녀야 되느냐. 그때 제가 이때 고민 제일 많이 했었어요. 저도 24살에 얼굴을 갈아엎고 그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네. 그때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야 이거 맞나? 이거 앞팀 맞나 이거? 생가사를. 야 그거 칼 들어올 때 네. 가장 고민 많은 나이 24살이에요. 네. 감사해요. 이렇게 밝고 사랑스러운 우리 추양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강남 세브병원을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링거 맞으러. 어디 아파? 위가 고장나서. 위가 벌써 비가 왜 고장났어? 사실 스트레스 받고 나서 매운 거를 한때 엄청 먹었어요. 항상 5단계. 항상 5단계 뭐 아니면 뭐 제일 매운 맛. 네, 매운 거 아니면 엄청 많이 먹고. 네, 엄청 많이 먹어요, 저. 뭐 요즘에는 최근에 먹었던 거는 닭도리탕 2, 3인분짜리를 시켜서 떡 추가하고 중국 당면 추가해서 공기밥 하나에 그냥
이만하거든요. 네모난 이렇게 오거든요. 2, 3인분은 한 요만큼 다 먹어요. 맛있어요. 금방 봐요. 제가 또 한 번 먹으면 딱 기분 좋게 배불렀다 이게 아니라 배불러 막 이렇게 먹거든요. 한 번 먹을 때.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막 숨 안 쉬어질 정도로 막 여기까지 먹고 꾸역꾸역 막 먹고 그렇게 먹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막 토하고 막 이런 식으로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토하기도 아까운데 이제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울렁거리면서 넘어오더라고요. 그게 여전히 저한테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기는 해요. 네. 어허. 아니 지금 이제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우리 추 씨 같은 네. 경우에는 응급실을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요. 실려갈 정도면 그러니까. 네 이거는 오. 문제가 있는 어쩌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어? 몸이 진짜 굳어서 네.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 떨리는 정도로. 이번 연도 초는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작년 한 7월 달부터 이번 연도 한 4월, 5월까지 아, 계속 네, 자주. 한 8개월, 네, 8, 9개월 됐네. 원래 좀 위가 좀 약해요. 네네. 이 작년 전부터도 좀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풀었는데 저게 조절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만큼 먹으면 또 이것 때문에 또 소화제를 또 엄청 먹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 유명한 소화제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개를 막 이렇게 먹다 보니까 어머. 좀 이렇게 탈이 난 거죠, 어. 자주. 또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는 거 정말 걸그룹 분들 정말 그 식단 네. 관리하기로 정말 독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드시고 나서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네, 받으실 네,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제가 너무 많이 먹었다 싶은 날에는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울렁거려서 이렇게도 된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이런 걸로 먹는 걸로 푸는데 먹는 걸로 또 스트레스를 받고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다이어트 약을 조금 먹었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 다이어트 약 자체가 사실은 그 정신을 살짝 건드리는 머리를 약간 건드리는다고 들어서 이 갑자기 다운이 확 되거나 이래서 제가 끊기는 했어요. 네, 저도 그 피로도를 느끼다가 갑자기 좀 나한테는 안 맞을 것 같다. 내가 필요한 감정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끊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 시켜서 좀 먹고 또 돌아서 후회하죠. 네. 후회하죠. 근데 뭐 매운 거 먹고 속 아파 이러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많은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여운 걸그룹의 이제 우리 추 씨가 제가 이렇게 막 여기 깔딱깔딱깔딱해서 먹어요 이렇게 나올 때는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왜냐면 용기를 통해서 추 씨도 도움이 되지만 네. 또 요 연령대, 네. 요 즈음 연령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네. 스트레스 받으면 또 많이 드시는 네,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네. 자, 그럼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되게 다양해요. 우리 수제자님들은 어떤 형태로 되게 스트레스를 좀 나름대로 해결을 하시나요? 스트레스? 사람을 불러요. 사람한테 되게 많이 치유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음악 듣고 음악도 저는 진짜 완전 센 거 막 EDM 막 이런 거 그렇게 해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털어내버려요. 그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게임해요. 네. 그다음에 약을 좀 먼저 먹고 원래 먹는 그 저녁에 먹는 정신과 약이 있으니까 그거를 먹고 편안한 자세로 게임을 좀 해요. 네. 그러면 졸음이 와서. 이러면 그냥 바로 가요 자버려. 진짜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한결 낫더라고요. 저는. 게임이 제일 건강한 취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게임은 피해를 안 주니까 저는 그래서 게임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게임을 하려고 노력하는 진짜요? 중이거든요. 네, 되게 좋은. 일부러 배우려고 하고 게임. 동생한테도. 저는 이제 그래도 추 씨랑 좀 비슷한 네. 거는 제가 또 맵부심이 있어요. 매운 거에는 또 끝장을. 제가 오죽하면 청양고추를 키워 먹을 정도로. 왜냐면 딱 먹고 싶은데 없으면은 안 돼서 베란다 텃밭에서 이렇게 키워요.
언제든지 가서 포장용을 하시네.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막 화가 났다. 그럼 막 여기가 막 뜨거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속이 답답하고 5단계 막 5단계 막 이렇게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탁 뜨거운 물 한 잔을 딱 갖다 놓고 그 고문 아니에요? 매운 거 먹고 뜨거운 물? 그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막 김이 막 나면서 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김이 빠지는 거 열기가 좀 식는 느낌이 나요. 네. 우리 추 얘기 좀 들어볼까요? 매운 걸 드셨을 때 어떠세요? 저는 저가 찜질방 안 좋아하는데 땀이 나는 게 좋더라고요. 확 나지? 네, 콧물 나고 와 내가 뭔가 지금이 뭔가 내가 뭔가 해낸 것 같고 매운 걸 먹으면 네. 엄청 매워서 얼얼해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진짜 띵 해지는 그때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재밌고 그걸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계속 중독인가 봐요, 음식을. 선생님 이게 매운 근데 기분이 실제로 그런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좀 드는데 그건 아닌 거. 약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종의 약간 자해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해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자해를 해요. 막 이렇게 막 누르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자신을 좀 아프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그 고통을 잠깐 잊어요.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그래서 약간 너무 매운 거를 먹고 어떻게 보면 위도 아픈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맛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나중엔 이제 이게 고추에 의해서 다 이 점막이나 이런 게 다 아픈 거잖아요. 네. 아프면서 잠깐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자해적인 기능을 갖고 있죠, 사실은.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음식일까? 왜 음식에 집착하게 되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스트레스 푸는 다른 방식이. 거 아니고. 저는 일단 그게 제일 힘 안 들이고 빠른 시간 내로 그냥 기뻐진다? 그냥 숟가락만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에너지 소모도 적기도 하고, 제가 작년쯤에는 제가 사실 그런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식은 또 먹고 싶은데 그런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것도 또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걸 차라리 엄청 맵게 하나를 시켜서 그걸 다 먹고 남김없이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됐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로는 나 그냥 인스턴트 위로한다. 인스턴트 위로가 뭐냐 하면 음식들이 날 위로해주는 거라고. 뭐 치킨이라든지. 네네. 그게 제일 시간도 안 걸리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거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죽은 삶이에요. 살아있는 한은 인간은 눈 떠서 잘 때까지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게 다 다르다. 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는 걸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라고 느껴요. 네. 우리 스트레스 취약성에 대한 요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서 같이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체크리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트레스 취약성에 대한 체크리스트 7문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추 씨도 한번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자책부터 한다. 두 번째,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친구가 없다. 세 번째, 본인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네 번째, 일을 해냈을 때 성취감보다 안도감이 든다. 다섯 번째, 취미 생활이 일로 느껴져 포기했다. 여섯 번째,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높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마지막 일곱 번째, 칭찬을 듣고 의심해 본 적이 많다. 우리 수제자님들은 어떠세요? 몇 개나 해당이 되세요? 저는 칭찬을 듣고 의심해 본 적이 많다. 뭐 아무래도 또 무명도 길었고 하니까 칭찬을 바로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저는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자책부터 한다. 그다음에 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높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요 2개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선생님 좀 많이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더 이제 한창 20대 때 막 욕심 많게 막 많이 달릴 때는 좀 많이 해당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좀 다루어내는 내면의 힘이 좀 생긴 거거든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선생님? 그럴 수도 있죠. 네. 어허. 네. 네. 추 씨는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저는 5-6개 정도? 5개, 6개. 네, 5개. 제가 취미 생활을 일부러 그 쉬는 날이 하루 있으면 그날 다 해버리려고 하는 편인데 그게 저한테 뭔가 어느 순간은 조금 네 스케줄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일로 느껴져서 쉬는데. 네 근데 이제 쉬는 날이 있으면 제가 뭔가 멈춰 있는 느낌도 들고 계속해서 뭔가 잘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하니까 저도 계속 따라가야 된다라는 마음에 근데 지금 방송도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의심이 들어요? 이런 칭찬을 들으면 좀 의심을 좀 하기도 해요? 네 그냥 착하셔서 진심 같지가 않고. 그냥 진심이신 착하셔서 그냥 그분이 더 이렇게 더 말을- 좋게 봐주는구나 네, 이렇게.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막 너무 막 귀여우시다 막 되게 귀여우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아닌데 조금 어색하셔서 그런가 이렇게 요즘 좀 살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너무 감사하죠 말. 아니 그러면은 왜 그럴 때 있잖아. 녹화하고 나면은 뭐 선배님들이라든지 누가 오늘 춤 너무 잘했어. 근데 진짜로 본인이 생각해도 좀 잘했어도 그 얘기 자체가 막 완전하게 이렇게 안 들어와요. 저는 일단 좀 부족했던 점을 더 생각해서 그거를 왜 했을까 약간 후회도 조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먼저 후회를 하고 칭찬이 진짜인가? 방송이 나와야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편. 이 중에서 4개 이상 해당이 되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조금 약한 편인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면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추 씨는 네. 해당이 많이 되니까 6개. 어쨌든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면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잘 못 다루어내거나 스트레스에 좀 취약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 이 생활의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거를 너무 꽉 눌러놓거나 억제하면 나중에 쌓이다 나중에 이렇게 뻥 하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 스트레스를 담는 그릇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내면 안에. 근데 그 그릇에 스트레스가 조금만 차여도 못 견뎌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냥 그릇을 비워야 되는 사람들. 그러면 언제나 너무 급하게 비워버리는 것 때문에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지점에서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죠. 약간 추 씨가 그런 면이 있어 보여요. 그냥 조금만 힘들면 그러니까 빨리 비워야 돼. 스트레스 담는 그릇에 들어왔어. 스트레스 얘가 들어왔네. 빨리 비워내자. 근데 이 비워내는 거를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강렬하게 느껴져야 되니까 매운 거. 매운 거로 배를 불리는 방법. 굉장히 빨리 먹으면 빨리 배가 부르잖아요. 왁 먹고 배불러 하고 그냥 그러고 나서 소화가 되는 걸로 그냥 내 스트레스 됐던 거를 잊어버린다든가 그냥 날려버리는 거지. 흘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당장 그릇은 비워지지만 사실 나한테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그 지점에서 잘 바라보고 제대로 내가 파악하고 알아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 전에 다 그릇을 비워버리니까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스트레스를 잘 파악도 못하고 있고 잘 다루지도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 풀 때 아니면 제가 울어버리는 그걸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가 소리를 내서 한번 울어봐라. 시원하지. 네. 울면 시원하다고? 그러면 나도 그냥 차라리 다 끌어서 다 없애버린다시피 울어보자. 해서 제가 그날 스케줄이 또 3시간, 4시간 뒤에 다시 나가야 됐던 스케줄이었었는데
제가 울려고 이제 준비를 막 했어요. 울 준비를. 네. 울 준비. 그럼 이제 울어봐야겠다. 뭐 다 잘 준비도 다 맞춰놓고 로션도 다 발라놓고 이제 침대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냥 1초 만에 바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네 해본 것 같아요. 울고 나면 시원해요? 확실히 누구한테 말해서 그 고민을 떠안기는 것보단 제가 그냥 다 풀어버린다는 느낌 때문에 저는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만 계속 따라하면서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괜히 게임도 하고 뭐 괜히 뭐 운동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럼 나도 운동을 해야겠다. 운동.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계속 시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계산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 해소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스트레스를 다루어내는 방식을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없는 사람은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그런 방식을 택하겠죠. 네네네. 내지는 네네. 딱 각을 잡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울고 나면 후련한 것 같으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슬퍼서 우는 거는 오케이. 나는 그 슬플 때 슬픔을 간직하고 우는 거는 네네. 오랜 시간 울어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는 게 나쁜 건 아니고 네. 근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거는 이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내가 직면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는지를 알아야 이걸 잘 다루어내는데 뭔가를 해야지만 스트레스가 자꾸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뭔가를 do it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뭔가를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다루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추 씨의 머릿속에는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네. 우리 추 씨한테는 어떤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까? 스트레스가 뭡니까? 뭔가 그냥 진짜 기억에서 지워버려서 지금은 생각이 안 날 정도인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누가 제 고민을 아는 것 자체를 사실 싫어하고 오히려 엄청 힘들었을 때 목소리 톤이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더 티를 안 내고 싶고 몰랐으면 좋겠어서 들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저를 오히려 더 채찍질하면서 막 더 밝은 텐션 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뭔가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모습만. 그냥 저는 이제 마냥 사람들에게 밝은 애일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내가 예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냥 정말 좋았었던 밝았던 그 지우의 상태로 계속 억지로 뭔가를 했었어야 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도 되게 되도록이면 밖에선 절대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힘든 걸 들키면 안 된다? 그 말이 굉장히 제가 마음이 쓰였어요. 좀 안타깝고 좀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가수, 연예인이 꿈이었어서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알아주시고 조금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이걸 지켜내고 싶은 게 큰 것 같아요. 더 키우면 키웠지 뒤로 가거나 뭐 쉬고 싶어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저한테 지금 당장 만약에 일주일을 못 잤어도 괜찮습니다. 막 하고 뭐 대본을 외워 급하게 뭐 웹드라마랑 활동이 겹쳤을 때도 한숨도 못 자도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뭐든 막 이게 당연하다 생각이 있었어요. 웃는 모습과 되게 반대로 집에 있을 때나 뭔가 휴일이 생기면 너무 외로워요. 마음이.
그래서 휴일이 있었는데 사실 몇 번 올해 휴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휴일이 너무 힘들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뭔가 좀 계속 그 1시간마다 계속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웃는 걸 오래 하기가 조금 옛날만큼 막 천진난만 하기가 조금은 요즘은 어려워진 느낌? 상처를 받았었다 보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매일매일 감정이 또 다르기도 하니까 어떠한 힘든 일이 잠깐 있을 땐 잠깐 이렇게 조금 힘든 거에 고민도 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밝은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하죠. 우리 나래 씨가 또 엄청 재밌지만 또 어떤 날은 나래 씨도 고민하고 속상해하는 날도 있지. 그 인간이 어떻게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밝고 호하하 합니까? 그거 이상한 거지. 네, 인간은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또 거기에 적절한 감정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아니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회사예요. 그 내가 부장님이야. 그리고 이제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사원. 주사원. 그래서 갑자기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오 부장님이 딱 나와서 회사에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다 남아서 야근을 해야 되겠다. 갑자기 퇴근 20분 전에 갑자기. 이제 우리 추 씨라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평소에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요. 그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네. 이런 게 스트레스 받아. 왜 갑자기 스트레스잖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추 씨라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제가 오늘 이 일을 빨리 끝내고 갈 수 있다면 가족 모임. 부모님이 지금 올라오셨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이 안 돼. 어떡해. 와, 여기 진짜 약간 똥줄 타는 정말 우리 회사가 지금 굉장히 지금 그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지금 박 대리, 이 대리 다 있는데 지금 뭐 주사원 뭐 오늘 뭐 약속 있어요? 그럼 여기 있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래요. 저 이따가 봐요. 전화 잘 받아요. 네. 자, 이 예를 왜 들었냐 하면요. 추 씨가 힘든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저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서 그랬어요. 왜냐면 이런 상황은 스트레스 맞아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좀 불편해졌다는 게 드러나도 괜찮거든요. 괜찮은 그렇죠. 거죠? 불편한 상황이니까 원래. 그럼요. 그럴 때 이제 좀 곤란하긴 한데 표현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덜거리는 걸 좀 못 견뎌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뭐 저도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좀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불편한 것을 표현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처리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어레인지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요. 뭐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회사가 필요하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꼭 그거 수습을 해야 된다면 뭐 새벽까지라도 하는데 친구가 이런 상황이니까 만나고 들어오겠습니다. 얼굴만 보고 오겠습니다. 네, 얼굴만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면 되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힘들다는 표현을 안 들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추 씨는 이럴 수 있다는 거. 어머 부장님 당연히 해야죠. 이러면 중간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진실한 나의 어떤 마음을 그걸 표현하는 걸 들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네. 요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움을 받게 그러니까. 되니까 저는 그게 싫어서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제가 저한테 하는 게 아니더라도 제가 듣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들어봅시다.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 뭐 왜 이게 없어 뭐 이렇게 투덜거리는 그런 불편함을 표현을 하면 제가 제 거를 그냥
내 거 할래? 이렇게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상황 자체를 저는 수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좋게 이렇게 빨리 없애는 걸로 문제를 원래 그랬어요? 아니면 걸그룹 하면서부터 또 환경 때문에 조금 바뀐 면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뭐 버스 같이 어디 가려고 해서 밥 먹으러 가기로 해서 버스 기다리는데 막 버스 15분 뒤에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있었어요. 더워 죽겠는데 하면 제가 빨리 버스를 막 봐서 야, 몇 분 뒤에 온다. 근데 뭐 이 버스도 있고 저기 조금 걸어가면 저 버스도 있는데 야 저거 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저는 마음이 편해요? 네, 마음이 편해요. 네. 분위기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내가 피해를 주는 게 싫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이제 누군가가 왜 이런 게 없어? 불편해. 이러면 그거 누구 감정이에요? 그 상대방의 감정. 근데 본인이 왜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거를 그 사람 건데? 이 상황에서 같이 있다가 그 불똥이 혹시 튈까 봐 아니면 그게 상황이 또 기분 나쁘게 흘러가면 저도 기분이 상하는 거니까 그걸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나래가 친구인데 뭐 옆에서 이게 왜 없어? 연필이 왜 없어? 했어. 그러면 그냥 이 공기가 싫은 거예요. 그 초등학교 공기.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공기가.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불편함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공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요, 많은 분들이 공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마음의 공감을 이 사람과 내 마음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거는 이 상대와 나의 감정 상태가 똑같은 것처럼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그냥 감정 상태 자체를 내가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왜 이런 게 없어 불편해 그렇게 봐서 저게 좀 없어서 저 사람은 불편하다는 거구나. 근데 그분이 선배야. 그러면 그게 없어서 불편하세요? 그럼 제가 가서 얘기할까요? 이건 협동이야. 협동과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추 씨는 이게 불편해. 그러면 내 거 줄게, 내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해. 그 감정을 그대로 습자지처럼 먹어버려. 내 감정이 돼. 막 해결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단체 모임이나 이런 걸 일부러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눈치 볼 게 좀 뻔하니까 벌써 피곤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반년에 한 번, 한 명만. 친구들도 다 너무 착한데 그냥 스스로. 제 스스로 뭔가 제가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나로 인해서 오늘 얘랑 나랑 노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 뭐 그래서 5명이 놀면 5명 눈치를 다 보면서 너 뭐 먹고 싶어? 너 뭐 먹고 싶어? 너 뭐 먹고 싶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리드해보려고 하는 그게 있었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이든 타인의 감정이든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그 꼴을 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네요. 사실 내가 내 마음도 어떨 때는 잘 파악이 안 되고 내가 내 마음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먹거나 우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타인의 마음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취향이. 제 스트레스를 제가 이렇게 이겨내다 보니까 해결로 그래서 그런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줘야 되면 얘도 그럼 풀리나? 그럴 수도 있다는 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조금 뒤로 미루면서 그 불편한 감정을 마음 안에 조금 담고 있으면서 잘 소화해 나가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배우면 불편한 감정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걸 내가 못 견뎌요. 그런 면이 있어 보여요. 근데 본인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걸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해요. 대신 해결해 주려고. 왜 그럴까?
그게 그냥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가장이 약간 가장 딸 첫째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솔직히 조금 있어요. 너가 동생을 챙겨야 돼. 라는 말도 많이 사실 들었었고. 그런 것들. 근데 절대 그게 싫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자체가 가족들이랑 잘 살아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어서 저는 네, 내가 뭐라고 지금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일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막 생각이 들어요. 너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고 싶었던 거 이뤄내는 중이니까 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한테 계속 좋은 모습을 계속 줘야 되는데 뭔가 그거를 제가 계속 하고 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장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환경이 동생을 좀 챙겨야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도 좀 그런 성향인데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던 거니 노심초사하면서 눈치도 많이 보고 신경도 쓰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마음 졸이고 지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들이 강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출시만이 아니라 요즘 청년들은 이 경쟁 사회에서 나의 어떻게 보면 능력과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뭔가 경쟁에서 지거나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를 쓰는 거 이런 거를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요즘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웃고 있는 이 스마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강박이라고 보는 거죠. 나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어야 해. 언제나 나는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줘야 돼. 이게 약간 강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강박은 언제나 불안이기 때문에 그 밑면의 불안은 혹시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한테 일이 안 오면 어떡할까? 내가 경쟁에서 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체크리스트 7문항입니다. 한번 세워보세요. 첫 번째, 세상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두 번째,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웃는다. 세 번째, 화나는 상황이 와도 혼자 삭힌다. 네 번째, 잘못이 없어도 사과한 적이 많다. 이렇게 7문항입니다. 일단 7문항 중에서요. 4개 이상일 때는 약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좀 있나?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거든요. 몇 개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5개 정도. 가장 와닿는 그게 문항은 뭐였어요? 아, 저는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웃는 거. 왜 불러? 막 이렇게 먹거든요. 한 번 먹을 때. 그렇게 한 1년 정도 먹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잘못이 없을 때 사과한 적도 많고 아, 이거 조금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속마음을 들킬까 봐 뭔가 조마조마해서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정말 웃으면서 막 이거 혹시 막 이거 조금 해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수제자님들은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저 예전에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었나 봐요.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남은 거는 힘든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웃는다. 제 24살 때 오 박사님이 계셨다면은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사실 오늘 출시 얘기 들으면서 저의 20대가 너무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박주의 20대 어땠나요? 박주의 20대는 저도 똑같이 장녀고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는데 개그맨 치고는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한 거거든요. 너무 잘하고 싶었고 욕심도 많았고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했어요. 네. 네. 힘들어도 힘든 내색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개그맨이 됐는데 그 네. 누구는 뭐 실수를 하고 팔수를 하고 있는데 넌 운이 좋아서 개그 무대에 섰잖아. 근데 그거를 힘들다고 해? 넌 어리광 부리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뭐 지나가다가도 이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뭐, 네. 네. 뭐 개콘 안 나와요. 재미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막 내가 지금 새 코너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 이제 웃길 거예요. 막 뭐 이런 거를 했었어요. 엄청 쏟아내. 쏟아내고 막 뭐 그 내 스스로 나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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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너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네. 저는 신체화 증상이 너무 세게 와버렸어요. 피부가 완전 다 뒤집어지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분명 불합리하고 불쾌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겠고 내가 웃으니까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모르는구나. 나는 아이고 생겼어 그러면 그래도 뭐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은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네. 만약에서 사람들은 알아듣겠지. 근데 이 정도 얘기에서는 절대 모르더라고. 그냥 저 그런 얘기 들으면 전 기분 나빠요 라고 정확하게 워딩으로 얘기해줘야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얘기하면서도 웃고 있는 그 치호 씨를 보는데 아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뭐 우리 추 씨처럼 요즘 청년들은 옛날에 우리 때에 비해서는 일자리도 훨씬 적어졌고 네. 경쟁이나 성과에 내몰리는 요즘에 이제 젊은 직장인들한테 흔히 많이 보여지는 스트레스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직장인 10명 중에 4명한테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죠. 절반 가까이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이 이 문제를 힘들어해요. 추 씨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좋은 모습, 명랑하고 밝고 다른 사람을 해피하게 해주는 해피 바이러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 자신만이 나인 것 같은.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뭔가 경쟁에서 도태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다 보면 이게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 증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또 살다 보면 사람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게 일들이 생겨요. 뭐 너무 힘들거나 너무 억울하면 나 그냥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사람이. 네. 그런 아주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추 씨는 어떻게 해요? 누구랑 의논을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누구랑 소통을 해요? 옛날엔 아예 해결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울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바람도 못 쐬고 전화도 이제 시끄러우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진짜 눈을 꾹 감고 하루를 그냥 바로 넘겨버리려고 잤어요. 엄마나 이렇게 가족하고 그건 이제 최근 들어서 네, 최근 들어서 한 그전에는 좀 엄마하고 소통하는 게 좀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뭔가 저한테 있어서 인생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살짝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가족한테. 근데 사실 참으라고 하셨었거든요. 왜냐면 저를 위해서도 참으라고 하신 건데 네가 감정적이든 뭐 외부적이든 다 손해를 보더라도 견뎌라라고 하셨었는데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버티다가 좀 힘들어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참아라라고 했을 때부터 6개월 동안은 엄마랑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안 했었고 이해를 못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섭섭한 마음이 네네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정말 그냥 너무 속상해서 그냥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매우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이라서 사실 지금 너무 괜찮은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힘든 일이 같이 오다 보니까 그때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외출 시간도 데뷔 초여서 외출 시간이 한 20분? 뭐 1시간을 안 넘겼어요. 그래서 나가서 너무 바람을 쐬고 싶다 답답해서 그때는 정말 바람을 안 쐬면 그 시기는 많이 그랬구나. 네. 힘들어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힘들어하는 거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안 힘든 것처럼 보이는 게 이상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추양을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추양이 조금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느끼고 좀 표현하고 그래야 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더 오래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살면서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가면이라는 게 무슨 누구를 속이거나 가식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이 역할로 이 자리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대응을 하고 살고 또 어떨 때는 이런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윤지 씨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녹화를 할 때 우리 윤지 씨와 집에서 아이들 목욕시키고 밥 먹일 때의 엄마는 똑같은 모습 절대 아니에요. 이 옷 입고 애들 절대 목욕시키고 밥 못 먹여요. 저 헤어 메이크업. 네, 헤어 메이크업으로. 아니 둘째가 갑자기 제가 메이크업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 왜 그래? 아, 완전 다른 가면인 줄 알았구나. 너무 깜짝 놀라봐요. 이거 막 벗기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다른가 봐요, 제가 많이. 근데 사실은 왜 이런 이제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바라보는 나와 또 외부에서 비춰지는 나가 언제나 100%딱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나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잘 대처하고 살아가야지 이게 건강한 거고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보호색 같은 거예요. 내가 사회를 살아나가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날 잘 보호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보호색 같은 것들을 사회적 가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추 씨는 이런 사회적 가면이 딱 한 개야 지금 보면. 딱 한 개. 그렇지 사회적 가면이 딱 하나야. 밝고 명랑하고 언제나 하이텐션의 행복 바이러스의 모습만 딱 있으니까 그 사회적 가면이 안 통하는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언제나 그 가면 하나로만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 가면을 놓으면 이제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다 잃어버리거나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할 것 또 같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내가 혹시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밝은 모습을 사랑해줬던 팬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보니까 그랬나 봐요. 욕심이죠 이거. 아니 그래서 나는 추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부정적 감정. 어떨 때 화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위축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가라앉을 때도 있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편안하게 느끼면서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셀프, 불편, 극장 이런 거 해봐도 좋아요. 혼자 있을 때 이런 거야.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스티븐슨이라는 학자신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욕을 굉장히 시원하게 내뱉는 거. 이게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대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대요. 그럼 욕쟁이 할머니 분들은 오래 사시잖아. 맞네. 오래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10년 전하고 20년 전에 아주 똑같았어요. 안 늙어, 안 늙어. 이 썩을 놈이 새끼들아. 아니 이렇게 꿀팁을 전수 받았으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시원하게
야이 식빵. 시갈 때 씹어줘야 되거든. 식빵. 빵. 그렇지. 이렇게요? 오. 방송 나가도 돼요? 어떻게 해도 약간 아, 시원하네요. 아, 시원해요? 네, 아.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오늘 엄마의 마음으로 오 박사님께서 우리 추양한테 굉장히 좀 더 정말 엄마의 심정으로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취향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냥 엄마의 심정으로. 취향. 네 나이는 많은 걸 경험하게 돼. 언제나 다 잘할 순 없어. 말 그대로 실수나 실패도 너한테 밑거름이 된단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도 돼. 우리 추는 힘들어해도 추고 잘해도 추고 어떨 때 눈물이 왈칵 쏟아져도 추고 언제나 추는 추란다. 추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란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는 팬들이 떠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팬들은 인간적인 추를 보고 더 좋아할 거야. 네. 감사해요. 고민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사실 걱정이었는데, 이게 무시하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보고 뭔가 해결도 해보려고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추에게는 이 금쪽 상담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준 우리 추는 오늘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장을 했습니다. 네. 금쪽 상담소의 피날레 네. 은영 매직 시간입니다. 네. 추 고객님께 내려주실 반짝반짝 네. 은영 매직 뭐죠? 은영 매직 나갑니다. 솔솔 뿌립니다. 네. 지우를 지켜 추. 네. 대답도 직접 해주신 거예요? 네. 뭐 파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감사해요. 네. 하나뿐이에요. 추 씨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대로인 거예요. 지나치게 애쓸 필요 없고 네. 어떤 일이 생겨도 본인이 그냥 최선을 다했으면 인생에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지우가 추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해요. 오늘 함께 했는데 탁 얘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오 박사님과 소감. 정말 그 솔루션을 받아간 것 같고 제가 궁금했었어요, 해결 방법이. 근데 많이 알려주시고 그냥 저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을 하고 해주셔서 저도 열심히 저로서 행복하게 지내볼게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한다. 네. 여러분, 네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좋아서 좋아해 몰래 얘기해 좋아서 좋아해 머리 잘랐는데 혼자랑 잘랐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김병욱입니다. 학원 이혼을 한 친구도 있으니까요. 응? 아침부터 이렇게 집에 계속 있으면 뭔가 불편한 공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 특별하게 내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지만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세 끼를 먹는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집에서. 나도 왜냐면 나도 이제 거의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어떤 불안감이 있죠, 불안감. 황혼 이혼은요 가장 큰 이유가 때문이래요. 응? 아, 이게 인과응보인가? 채널 A